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플 고문, 크립토 기업들에게 미국을 떠나라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규제 악재 뉴스들 이번 좀 특집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코인 가격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실버게이트 은행 때문이죠. 자, 이 은행의 주식이 약 31%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 규제 당국에 이제 내야 하는 연간 재무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별 이유 없이 제출을 딜레이를 시켰죠. 예전에 FTX다 어디에 이제 돈을 크립토 관련 기업들에 빌려줬는데 떼였다더라.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이제 눈치를 좀 어느 정도 채고 이걸 막 팔아치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립토 쪽에 악재로 지금 작용을 했죠. 비트코인 롱 리코데이션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다 라고 배팅을 하고 돈을 걸었는데 실제로 떨어졌죠.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돈이 몽땅 청산되었죠. 그 비율이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정서가 많이 좋지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게이트 은행과 온갖 유수의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맺었죠. 자, 서클, 팍소스, 비트스탬프, 갤럭시, 코인베이스 할 것 없이 이 실버게이트 은행과 서로 손을 잡기 위해서 제휴를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 지금 실버게이트 은행과 다들 선을 긋고 있죠. 나 거기와 한 적 없어. 나 거기에 돈 떼인 적 없어. 빌린 적 없어. 지분 갖고 있는 거 없어. 라고 다 선을 긋죠. 자, 예전에 FTX 알라메다랑 선을 그었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업들이 지금 실버게이트가 문제가 되니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많이 옮겨갔다고 합니다. 둘 다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시그네처 은행마저도 이제 크립토 관련 그 자산 예치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였냐? 미국의 규제 당국이 코인 관련 기업과 은행들을 단속했는데 이게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거죠. 코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제 얼마 전 2월 23일이네요. 이때 좀 중요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은행을 규제하는 대표 기관들이죠. 연준, FDIC는 연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OCC는 통화감독청이죠. 이 은행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에서 은행들에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코인 자산 유동성 위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라고 지금 경고를 좀 세게 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SEC에 기소를 당했죠. 어디가요? 크라켄 거래소가 당했습니다. 벌금도 약 400억을 내고요. 앞으로는 스테이킹, 이들이 봤을 때는 미등록 증권이죠. 불법 이자 상품 팔지 않겠습니다. 서약까지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 웨일스 노티스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SEC가 누군가를 곧 소송을 걸 거라는 경고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받은 사람은 한 달 이내 나는 무고합니다 라고 증명하는 답변을 제출해야죠. 근데 답변을 제출했냐 말았냐와 관계없이 SEC는 80% 이상 그냥 그 기업을 고소를 합니다. 경고장이죠. 자, 리도 파이낸스. 여기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요. 지금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이자를 받고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 좀 어렵다 보니 이제 탈중앙화, 이제 DeFi 프로토콜입니다.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체인에 대신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이제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더리움을 맡기고요. 그 이자를 받아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좀 받겠죠. 자, 이더리움 총 예치량의 무려 3분의 1을 이 리도 파이낸스에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조차 이제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EC에서 여기를
고소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에 이 지금 리도 파이낸스의 코인이 있는데요. 약 10%가 지금 빠졌다고 하죠. SEC의 노티스 이거 지금 받은 거 아니냐. 자, 리도는 처음에는 노코멘트 하다가 나중에는 뭐 그런 거 우리 안 받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시장은 좀 이제 그 다르게 반응을 했었죠. 자, 크라켄이 SEC에게 이렇게 당했고요. 자, 리도 파이낸스 뭐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정말 기소를 당한다, 그럼 정말 일파만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리도가 만약에 노티스를 받았다면 뭐 3월 초니까요. 약 한 달 후에 4월 초 정도 돼서 정말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 이더리움 샹하이 업그레이드 일정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4월 초로 옮겨졌죠. 물론 샹하이가 더 뒤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엘리트의 측면에서 그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자, 리도 파이낸스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예치하고 있는 곳, 자, 불법 미등록 증권으로 이자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샹하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마음껏 넣었다 뺐다 이자도 받아갈 수 있다. 이것 봐라. 그러면 퍼드 뉴스를 한번 발생시킬 가능성입니다. 절대 뭐 이렇게 될 것이다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샹하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지금 오를 이유 떨어질 이유 둘 다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다. 왜? 인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이더리움 갖다가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오를 것이다, 뭐 상관없을 것이다 라는 측은 이더리움 지금 예치한 사람들의 단 16%만이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 같으면 손해보고 팔겠냐? 아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포인트는 글로벌 엘리트라면 이것을 한번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뭐 그냥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Proof of Stake, 뭐 이제 이더리움이 머지가 됐죠. POW 채굴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뀐 날 바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POS 코인은 지분 증명은 다 증권이다. 뭐 이더리움까지 지금 잡겠다라는 거죠. 전 뭐 SEC의 이사였던 뭐 힘먼 유명하죠. 이 친구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때 발언을 했을 때는 뭐 옛날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더리움은 사실 채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죠. 자, 이들 입장에서 어쩌면 샹하이 업그레이드를 기다릴 수도 있겠다. 왜? 이더리움을 마음껏 예치했다가 풀었다 할 수 있고 이자까지 받아간다? 글쎄요,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 추측입니다. 리플로 이제 가봅니다. SEC가 2020년 12월 달에 기소를 했죠. 뭐 지금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2년간 사실 소송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었죠. 뭐 보도도 되는 것도 뭐 되게 리플에게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지금 3월 2일이네요. 리플의 고문관이 충고를 어드바이스를 했는데요. 코인 기업들 미국을 떠나라. 지금 이런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플의 이제 최고 법률 고문관이 뭐라고 하냐? 혹시 우리가 패소하면 즉시 항소할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영업에 전혀 지장 없다.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빵형이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코인 기업들 지금 미국 다 짐 싸고 있던데, 밖으로 나가던데, 지난 2년간 자신감이 넘치던 빵형이 글쎄요, 많이 좀 톤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 뭐 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SEC가 패소할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SEC가 다 이겼죠. 라이브러리 케이스도 실제로 이겼습니다. 뭐 이제 업계에 별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리플에서 패소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말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추측이죠. 만약 리플이 진다면 다른 코인들도 모두
알트코인들 하나하나 다 잡아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SEC가 또 한 번 소송을 걸고 넘어질 예정인 기업 바로 팍소스입니다. 팍소스는 이제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있죠. 찍어냈죠. 근데 이걸 미등록 증권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부터 미등록 증권입니까? 그렇게 치면 미국의 달러도 미등록 증권이겠죠.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죠. 2월 달에 팍소스는 웰스 노티스를 받았고요. 그렇다면 곧 기소될 확률이 80%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걸 이제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보고 코인베이스의 그 CEO가 뭐라고 했냐? 우리 거래소에서 BUSD 이 스테이블 코인 상폐를 시킬게요. 사실 코인베이스 알고 보니 BUSD 거래량이 전체 1%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할까요? SEC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할까요? 특히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테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시총이 5조가 증가를 합니다. 오히려 USDC 월가의 스테이블 코인이 감소를 하죠.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 하도 규제 단속을 강화하니 테더에 지금 몰렸다는 건데요. 테더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다, 홍콩이다, 스위스다. 분명한 건 미국 기반이 아니죠. 그래서 도망쳤다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또 이제 알고 보니까 테더가 미국 기반이 아니라면서 준비금, 테더 이제 준비금을 한번 까봤더니 월가 은행에 수조 원이 지금 보관이 되고 있다더라. 지금 포브스에서 또 이렇게 밝힙니다. 또 이제 리포트들이 막 하나씩 나오는데 테더는 이제 그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니 테더를 썼다더라. 자, 중국의 공산당 강부들 해외 도피를 하기 위해서 테더를 사용했다더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더는 항변을 하겠죠. 우리 불법 행위 있을 때 그거 다 자금 동결시켰다. FTX 때도 US 테더 이거 다 프로즌 시켰다. 그 동결시켜서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3월 3일에 이런 기사 또 내죠. 테더 얘네들 봤더니 미국의 은행 계좌 받으려고 가짜 문서를 썼다더라고 이렇게 지금 대문짝만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규제 당국에게 테더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는 겁니다. 테더 이런 애야, 나쁜 애야, 그러니 죽여도 돼. 초크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초크 포인트는 뭐냐면 오바마 법무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가장 좀 싫어했던 기업들이 총기류, 무기류 판매상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총기가 불법은 아니죠. 금지시킬 수는 없고, 자, 이들과 일하는 은행들을 규제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해야지, 좀 어렵게 해야지, 이제 소위 말해서 숨통을 끊어놔야지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 초크 포인트 2가 underway 지금 오고 있다. 어디에? 코인에 오고 있다라고 지금 누가 글을 썼죠. 무슨 말이냐? 금지시키지는 않을게 코인. 하지만 이제 그 관련 은행들의 숨통을 목을 조이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배경 지식이 있고 다시 보시면 2월 23일 연준 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이 지금 코인 자산, 코인 웬만하면 그런 기업들 상대하지 마라고 은행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시죠. 자, 답은 정해져 있죠. 미국 규제 당국은 테더를 죽이고 싶은 거죠. 또 테더 너희들 알라메다 그 회사랑 2018년도부터 엮였다며 실제 이게 어느 정도 팩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또 하나의 타겟이 누구냐? 바이낸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불법 금융 활동의 헛베드다. 여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라며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께서 친히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낸스 역시도 미국 기반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타겟이 바이낸스 US가 되죠. 미국
바이낸스가 미등록 즉 불법 증권 거래소라며 라고 또 3월 3일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죠. 자,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죠. 카메론 윙클버스는 뭐라고 하냐? 다음 코인 상승장은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올 것이다. 그만큼 미국 규제가 지금 타이트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달러 패권 지금 무너지고 있죠. 미국의 빚잔치 지금 6월까지 연장 안 하면 지금 미국 디폴트 선언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 연장해야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 USDC 준비금, 이 준비금 이걸 찍으려면 반드시 미국의 채권과 달러를 사게끔 되어 있죠. 이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뽑습니다. 찍어냅니다. 빚잔치, 누군가 미국 채권 계속 사줘야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있네요. 테더가 있고요. BUSD, 바이낸스 USD, 이게 시가총액 1위, 3위네요. 얘네들 날려버려야죠. 그런데 전체를 다 잡아먹을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팩트는 뭡니까? USDC 투자자 누굽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골드만 삭스, 마셜 웨이스, 전통 금융이죠. 조 단위가 넘게 이미 이 발행사 서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월가 연합군은 아예 코인 거래소 차렸죠. 코인 인프라 거래소, 비트코인 직간접 지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다, 수탁, 송금, 결제, NFT, 채굴장, 펀드 돈 되는 거 지금 다 하고 있죠. 누가요? 월스트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알지만서도 이런 악재 뉴스에 매번 이리 저리 비틀비틀 하는 거죠.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 한국은행 총재가 우려스럽다. 사기 피해다. 손실이다. 해킹이다. 마운트곡스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 풀린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디스코 팡팡이라고 합니까? 계속 누군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성공을 하려면요. 이제 투자의 그 게임의 속성을 알아야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이게 아쉽지만 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 계속 버티는 자죠. 그 계속 버티면 이 절대 다수의 부가 이 한 사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가에서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벌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쇼죠. 기만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yes, you all are wrong. 당신들 다 틀렸어 라고 하는 팩트에 기반한 확신을 가지고 온갖 그 퍼드 악재 뉴스를 소음으로 그냥 치부하고 그냥 내가 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